자,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제어문 있잖아요. 제어문 중인 어떤 특정 코드를 조건에 따라 실행할 수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if문과 스위치문이 존재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반복할 수 있는 for문과 while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for문과 while문에 두 개가 있는 이유, 그리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코드를 실행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조건문에 if문과 스위치가 있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하고 순환문, 요 순환문 쓰는 거를 좀 더 연습을 한 다음에 순환문 쓰는 걸 좀 더 연습을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게요. 뉴하고, 잠시만요. 경로가 바뀌었나? 그렇진 않은데, 어디 갔지? 여기에 숨어져 있네요. 프로젝트를 오늘 날짜에 맞춰서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그 뉴하고 프로젝트에 들어가셔서 자바 프로젝트 선택을 해주시고, 저는 2021년 0526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게요. 자, 그럼 이렇게 프로젝트가 5월 26일에 나왔고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 이클립스 좌측 여기에 다양하게 많은 프로젝트 리스트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잠깐 보고 싶지 않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 애들을 승김 처리하고 싶다, 비활성화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애들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씩 처리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눌러서요, 우클릭을 하시면 클로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클로즈 프로젝트라고 보이시죠? 자, 얘를 눌러주시면 이 프로젝트는 비활성화가 되고 요것만 활성화가 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활성화 시킨 다음에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클래스는 우리 복습하기 위해서 리뷰라고, 리뷰 하나만 할 거니까 리뷰 01, 그리고 메인을 체크해 주신 다음에 피니시를 눌러 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잠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리한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순환문에서 어떤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문과 순환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조건문은 크게 두 가지죠. if문하고 그리고 스위치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순환문도 두 개 있었죠. for문과 또 뭐가 있었죠? while문이 존재했죠.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존재했죠. 자, 근데 if문의 특징은 뭐예요? 특징. 자, 특징만 정리하고 갈게요. 자, 얘는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범위를 나타내는 어떤 특정 범위를 나타낼 때, 그죠? 뭐 범위라고 하기보다도 조건이라고 하게 되냐 하면 좋겠죠. 조건에 따라서 뭔가 판단을 할 때. 그래서 다양한 조건을 만족하는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 다양한 조건. 자, 그래서 다양한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평균이 60점 이상이고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일 때 합격한다. 그래서 뭐뭐이고 뭐뭐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이고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계속 결합되는 거를 우리는 AND 연산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뭐뭐 또는 뭐뭐이다. 이렇게 또는, 그죠? 뭐뭐이고나 아니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또는이라는 거는 또 여러 조건 중에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전체가 만족한다는 뜻이니까 얘는 OR 연산자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AND 연산자라고 하고 우리가 얘는 OR 연산자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그죠? 자, 반면에 스위치는 흔히 말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뜻하는 경우, 그죠? 그래서 얘는 주로 값에 따라 조건을 판단하는 거죠. 값에 따라서. 그죠? 뭐 제가 간단하게 선풍기 뭐 그런 거 옛날 구형 선풍기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면 조그 셔틀 같은 거나 조그 셔틀. 그죠? 조그 셔틀이나 어떤 게 버튼 같은 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딱 누르면 1번일 때 하고 2번일 때 명확하죠? 값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때. 그죠? 얘는 특이한 게 뭐냐면, 특이한 게 브레이크라는 게 존재했어요. 브레이크라는 게 존재했죠.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거기서 조건문을 빠져나오는 거죠. 자, 순환문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얘는 지정한 횟수만큼 순환할 때, 그죠? 지정한 횟수만큼 순환할 때 for문을 쓰고요. Y문은 횟수에 무관하게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순환하는 게 Y문이라고 했어요. 그죠? Y문. 지정한 횟수만큼. 그래서 for문을 이용하면 항상 요 횟수만큼은 도는 거고요. Y문은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일찍 도달할 수도 있고 늦게 도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순환 횟수가 틀려요. 그리고 순환문의 특징은 뭐냐면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라는 게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브레이크가 하는 역할은 말 그대로 뭐예요? 순환문을 종료하는 거죠. 자, 컨티뉴는 이후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순환문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순환문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그죠? 자, 요게 바로 조건문과 순환문의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정리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싹 떠올려 보시면 되겠어요. 조건문 if, switch, for, while, 그리고 break와 continue문이 존재한다는 거. 자, 그러면 뭐 리뷰니까 여기에다가 간략하게 코드를 한번 적어볼까요? 자, 어떤 복습이냐면 조건이니까 우리 간단하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뭐 간단하게 그냥 합격, 아니 짝수 홀수 구분하는 거. 네. 뭐야? 입력받은 수를 짝수 홀수 판단해서 출력하는 거. 자, 요거는 이제 if문으로 만들 거고요. 그죠? 자,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문은 뭐 어떤 게 좋을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요일에 따른 계획? 요일에 따른 계획.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는 뭘 한다, 화요일에는 뭘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얘는 스위치. 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뭘 한다, 이렇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게 범위가 있다. 그죠? 이건 if죠? 근데 딱딱 떨어지는 거는 스위치문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1부터 10까지의 합. 자, 이건 for문을 돌릴 거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짝수일 때까지
계속 입력. 네. 이런 거 이제 while문이죠. 그죠? while문이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자, 위에 포문은 1부터 10까지 합이니까 10번을 순환하는 거지만, 밑에 거는 사용자가 계속 홀수만 입력하면, 내가 홀수 5번 입력하고 6번째 짝수를 입력했다고 하면, 얘는 어쨌든 간에 6번 수행한 거잖아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짝수 입력하면 한 번밖에 수행 안 한 거죠. 그래서 while문은 그래서 그 반복하는 횟수가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for는 정해져 있어요, 횟수가. 그리고 그리고 브레이크문과, 자, 그럼 브레이크문은 어떻게 한번 테스트 해보냐면, 숫자 맞추기 게임. 숫자 맞추기 게임. 이거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가 임의의 수를 선택하고 사용자가 그 숫자를 뭐 어떻게 해요? 맞추는 게임이에요. 네. 이런 거 이제 그 while문에서 while문으로 일단 계속 순환하는 거죠. 저 과정을 사용자한테 계속 값을 입력받게 그 요구를 하다가 그 안에서 계속 if문으로 계속 체크하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선택한 수와 사용자가 선택한 수가 맞는지 체크를 해서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 순환문을 종료해야 되니까 브레이크문을 걸면 되죠. 그래서 while문과 브레이크문을 합치면 이런 예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continue 문장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1부터 10까지의 홀수들의 합. 예를 들어 홀수들의 합. 이럴 때도 continue를 이용할 수 있어요. 물론 요 경우에는 이건 1부터 10까지니까 먼저 for문으로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for문을 돌리고, 그리고 continue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짝수면 continue 시키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예제 1번, 얘는 2번이라고 하고, 얘는 3번이라고 하고, 그리고 얘는 4번이라고 하고, 얘는 5번이라고 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복습이니까 1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입력받은 수를 짝수, 홀수 판단해서 출력한다. 자, 우리가 이제 곧이란 얘기는 뭐 바로 다음 시간이 아니라 그래도 곧이니까 이제 5월 좀 다가가고, 어쨌든 간에 머지않아서 우리가 클래스라는 걸 배우게 될 테니까, 객체라는 걸 배우게 될 테니까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한번 써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용자 모니터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받기 위한 클래스가 스캐너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SCA, 스캐너가 SCA 이렇게 나오잖아요. SCANN 뭐 ER인데, 자, 생각나는 철자 어느 정도 적어주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키를 눌러서 보시는데, 스캐너로 시작하는 게 다행히 지금 여기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 개 있을 때는 오른쪽에 보면 지금 java.ut라고 하는 것처럼 그 우리가 사용하려는, 자, 앞에 아이콘 C라고 되어 있죠? 그럼 클래스예요. 그리고 클래스는 첫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한다고 했죠. java util이라는 패키지에 들어있는 클래스 스캐너라는 걸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애를 쓰고 한 칸 띈 다음에 이름을 줘요. 그냥 앞 글자 하나씩 따서 SC라고 했는데, 만약 여기서 여러분이 세미콜론을 찍으신다면 이 문장은 하나가 종료가 될 거고,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얘랑 똑같아요. 똑같이 인식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시죠? 정수형 변수 넘버를 선언해서 이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정수형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든 거죠. 그죠? 자, 그럼 얘는 뭐냐? 스캐너 형태의 SC 변수입니다.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요 스캐너 형태의 어떤 데이터를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는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부여를 합니다. 일단은 본격적인 클래스 수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쓴다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본격적으로는 그때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int, 더블, 캐릭터 이런 타입의 변수, 이런 기본 변수라고 하는데, 그런 기본 변수 외에는 전부 다 사실은 그런 기본 형태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변수는 다 객체라는 말을 써요. 또는 참조형이라고도 쓰고요. 자, 그래서 1번을 위해서 일단 입력을 받을 수 있는 sc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차후에는 이거를 객체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번을 출력하기 위해서 여기 1번 문제라고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화면에 정수를 입력하라는 문구가 뜨겠죠? 자, 그런 다음에 int 숫자 넘버는 sc.next int 라고 하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고속으로 쭉 실행을 하면서 이 문장을 만나면 프로그램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어요. 뭘 대기하고 있냐? 얘가 뭐냐면 사용자 여러분의 입력을 대기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키보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는 순간 그 값이 이제 넘버라는 변수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1번 문제를 하기 위해서 뭐 했죠? 입력받은 수. 그럼 여러분이 어떤 수를 입력할 거잖아요.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해서 짝수면 짝수, 홀수면 홀수라고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을 판단해야겠죠. 얘가 짝수냐 아니냐. 그래서 짝수면 짝수, 그렇지 않으면 홀수. 짝콜이 동시에 나타날 일이 없죠. 짝수, 홀수 둘 중에 하나만 나타나게 한다. if, else죠. 자, 그래서 if 넘버가 짝수인지 판단하려면 2로 나눠서 나누기 연산 2, 얘의 나머지가 0이다. 어떤 자연수든지 간에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는 뭡니까? 짝수죠. 자, 짝수가 아니면 뭐예요? 짝호를 판단하기 위한 조건에서 짝수가 아니면 뭐 당연히 홀수죠. 그죠? 네, 당연히 홀수죠. 자, 그렇게 해서 1번 예제는 이렇게 마치겠죠. 네. 자, 그래서 요일에 따른 이번엔 계획, 스위치문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스위치문 문법 조금 복잡했죠? 단순하게 몇 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거 문법 다 치는 게 아니라 스위치. 자, 스위치 여기 예제로 나오죠? 여기 그림에 얘를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 자, 그러면 우리가 월, 화, 수, 목 이런 거를 이제 영어 한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스트링의 키는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다. 네, 초기값을 월요일이다 라고 주게 되면, 그죠? 밸류는 어떻게 됐어요? 문자열이니까 월요일이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뭐 시간표를 여기다 쓰면 되겠죠. 월요일에는 국어 수업을 듣고, 그죠? 한 두 개 써볼까요? 국어, 영어 수업을 듣고. 자, 브레이크를 했고, 그 다음에 케이스 화요일에는, 자, 브레이크 항상 해줘야 진짜 케이스 바이가 되는 거죠. 이 두 개만 복사할게요. 이번에는 수학과 과학을 듣는다. 자, 나머지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럴 때 월요일에 해야 할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결합된 조건식을 만들려면 if 문장이 적합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if 스위치는 이렇게 연습을 할 수가 있고요.
자, 3번. 1부터 10까지의 합. 어떻게 구합니까? 자, 포문도 FOR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키를 누르시면 찾아볼까요? 아, 여기 있네요. 요거. 그죠? 요거. 자, 그러면 0부터 이 상태에서 10이라고 하면 10번 도는 거잖아요. 10번. 자, 근데 아까 제가 0부터 10까지 합이라고 했으니 10도 계산에 포함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과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합을 저장하는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0으로 처리한 다음에 sum에다가 계속 누적하는 거죠. 뭐요? i를 누적해서 결국 마지막에 1부터 10까지의 합은 얼마다? 플러스 sum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또 하려고 했던 게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짝수일 때까지 계속 입력해라. 네. 자, 요거는 이제 while문이죠. 4번. 자, 그럼 4번을 한번 해볼까요? 4번을. 4번. 자, 그럼 while문 같은 경우 밑에, 맨 밑에, 아니, 어디죠? 요 형태죠?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계속 순환하는 거. 그래서 제가, 사용자한테 값을 입력받도록 해야죠. 네, 근데 여기 조건이 뭐였죠? 언제까지? 그러니까 짝수일 때까지 계속 입력. 그러니까 짝수를 입력하면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홀수일 때까지. 그래서 int 요 컨디션이라는 변수 똑같이 하고 1이 짝수 0이라고 할게요. 그럼 짝수인지 판단하는 거는 얘는 이거잖아요. %2로 나누었을 때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순환해라. 만족할 때까지 순환해라 하잖아요. 그죠? 자, 지금 이 문장은 어떤 예를 하려고 그러냐면, 입력한 값이 짝수이면 계속 입력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계속 입력을 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정수를 입력하세요. 짝수면 계속 입력이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화면에 좀 띄워줘야지 뭘 하는 애인지 알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넘버라는 변수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죠? 넘버라는 변수 계속 쓸게요. 얘는 아까 또 스캐너라는 걸 만들었죠. 넥스트 인트를 해서 화면에 값을 전달해갖고, 그죠?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 죄송합니다. 이게 넘버가 아니라 컨디션이죠? 죄송합니다. 자, 컨디션은 sc int. 자, 그러면 최초 컨디션은 0이니까 0은 짝수니까 while문 안에 들어와서 정수를 입력하라고 해서 사용자가 입력했는데, 사용자가 입력을 하고 while문의 끝에 도달해서 다시 끝이니까 처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보고 0이면 짝수면 계속 도는 거죠. 얘가 바로 while문이죠. 자, 그런데 요거 있잖아요. 네 번째. 사용자가 요거 계속 입력하는 거 있고, 죄송합니다. 요게 하나 더 있네요. while문. 그리고 여기도 while문인데 5번이죠. 숫자 맞추기 게임. 요것도 while문이죠. 얘는 6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숫자 맞추기 게임. 자, 요거는 요렇게 설계할 거예요. 숫자 맞추기 게임은 만약에, 자,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만약에, 그러니까 숫자를 그냥 하면, 숫자라는 게 되게 광범위하니까 1부터 50이라고 50까지 숫자 중에 임의의 숫자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컴퓨터가 랜덤하게 10을 만약에 선택했다는 상황이다. 그럼 우린 10을 선택한지 모르잖아요. 그죠? 컴퓨터가 만약에 10을 선택한 상황이면 우리가 모르니까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뭐 40을 입력했다고 치면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 정답보다 큽니다. 크다 작다라는 걸 알려줘야 사용자가 그 다음에 또 예측을 해서 맞추는 거지. 1부터 50까지 숫자 중에서 컴퓨터가 선택한 임의 숫자를 맞추는 게임이라고 해놓고 아무 힌트를 안 주면 이건 뭐 맞추려면 1부터 50까지 하나씩 다 대입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개발할 거예요. 1부터 50까지 임의의 숫자를 넣고요. 네, 그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작다 크다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랜덤이라는 클래스가 또 있어요. 랜덤. R은 view 랜덤이라는 요런 변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스캐너도 new 스캐너 했죠? 랜덤도 new 랜덤이에요. 그럼 R이라는 변수는 랜덤이라는 타입의 변수예요. 그럼 랜덤이라는 타입의 변수는 어떻게 쓰냐? 우리가 스캐너 할 때도 next int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명령어를 변수 했을 때 뭔가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r 그 다음에 next int int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50이라고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랜덤이 어떤 건지 여러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제했던 건 다 동작하는 거니까 요거 잠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잠깐 주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잠깐 주석으로 이렇게 블록한 다음에 컨트롤 그 슬러시 하면 이렇게 주석 달리잖아요. 그래서 요 R이 선택하는 숫자가 int random number라는 변수 이름을 만들고 여기에 어떻게 값이 나오는지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어떤 값이 나오는지. 18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다시 실행해볼까요? 2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다시 해볼까요? 38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다시 해볼까요? 33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자, 그럼 얘를 포문으로 한번 10번 임의의 숫자를 한번 추출해 봅시다. 얘를 그대로 이 안으로 넣으면 되겠죠? 10번. 자, 횟수를 가지고 특정 코드를 반복한다. 포문이라고 했죠? 얘를 실행해 보세요. 요 랜덤하게 추출하는 걸 이 안에 넣어야겠네요. 자, 다시 실행하면 그죠? 0부터 50까지 사실 50을 제외한 자, 그럼 이렇게 숫자들이 랜덤하게 나온다고요. 이게 랜덤이에요. 랜덤.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순환문 돌릴 거는 아니니까 이렇게 임의 숫자. 자, 그러면 이 랜덤 넘버는 컴퓨터 넘버라고 컴 넘버라고 할게요. 컴퓨터 선택한 번호. 그럼 우리가 이걸 맞출 거예요. 입력 받아서 맞출 거예요. 언제까지? 맞출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맞출 때까지. 그죠? 그래서 while문에 특정 조건 없이 그냥 특정 횟수 없이 조건에 따라서 순환문이니까 while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조건은 그냥 무조건 true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실행하는 거예요. 여기는. 요 순환문은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럼 언제 빠져나가요? 브레이크로 빠져나갈 거예요. 브레이크 문으로. 그럼 이렇게 생뚱맞게 브레이크 있으면 순환문 들어오자마자 브레이크 문 실행해서 바로 끝나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이제 사용자한테 알려줘야죠. 숫자를
입력하세요. 0부터 50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넘버라는 변수 이제 위에 거 풀을게요. 자, 위에 거 이제 풀어볼게요. 자, 풀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넘버라는 숫자의 변수에다가 sc.nextint에서 사용자로부터 값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비교하는 겁니다. if.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게 컴퓨터가 예측한 것보다 만약에 커요. 그러면 우린 힌트를 줘야죠. 컴퓨터보다 큽니다. 네. 그리고 else가 아니에요. 여기서 else는 작다라는 게 아니라 작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같다라는 것까지 포함되잖아요. 저 if 저 조건의 반대 나머지는. 그럼 여기다가 else if로 그럼 만약에 넘버가 작아요. 컴퓨터 넘버보다. 자, 그러면 위에 거 복사해서 이번에는 네가 선택한 게 컴퓨터보다 작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마지막 else는 뭐예요? 마지막 네. 크다도 아니고 작다도 아닌 나머지는 맞춘 거잖아요. 그러면 정답입니다. 하고 브레이크 문을 써서 저 while 순환문을 빠져나가야죠. 자, 그럼 이거 숫자 맞추기 게임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숫자 맞추기 게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순환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고, 자, 요걸 한번 실행을 해서 각각 잘 돌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거를 실행을 하시면 입력받은 수를 짝수, 홀수 판단을 한다고 했으니 뭐 해볼게요. 정수를 입력하래요. 첫 번째 거. 제가 그래서 17이라고 입력하면 홀수라고 나왔고, 그리고 국어 수업, 영어 수업 이건 뭐예요? 아까 그 스위치문에서 월요일이라고 데이터가 입력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월요일이면 뭐를 할 건지. 그리고 그 다음에 폼은 1부터 10까지의 합 55. 자, 그리고 정수를 입력하래요. 언제? 짝수면 계속 입력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 2라고 입력하면 또 계속 나오죠? 4라고 입력하면 계속 나오죠? 근데 아예 이제 귀찮아. 1이라고 할까? 그러면 아까 저 while로 만든 순환문 없어지는 거죠? 순환문. 자, 이번 게임인데. 자, 지금 여기서 컴퓨터가 임의로 숫자를 선택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20이라고 입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컴퓨터보다 작대요. 그러면 20보다 큰 범위 안에 컴퓨터가 선택한 번호가 있으니까 20보다 작은 건 이제 우리가 시도 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엔 40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그럼 컴퓨터가 크대요. 그럼 20과 40 사이의 값이네요. 그죠? 자, 제가 30을 입력했어요. 근데 30이 컴퓨터가 보다 크대요. 그럼 20과 30 사이의 숫자네요. 그래서 25를 입력했어요. 컴퓨터보다 작대요. 내가 입력한 게 컴퓨터보다 작대. 그죠? 그러면 20과 25 사이의 숫자겠네요. 맞죠? 아니다. 컴퓨터보다 작다? 갑자기 헷갈리네요. 자, 25를 입력했는데 컴퓨터보다 작대요. 그러면 30과 25 사이에 있다는 거네요. 아닌가? 자, 아까 30을 입력했을 때 컴퓨터보다 크대요. 네, 이 30이 컴퓨터보다 크대요. 컴퓨터보다 커. 그럼 30 밑에 있는 숫자죠. 근데 25를 했더니 컴퓨터보다 작대. 자, 그러면 27 입력하면 어떻게 되죠?
컴퓨터보다 작대요. 28, 29 됐죠? 29 맞췄어요. 그죠? 그래서 29 맞췄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복습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 지난 시간에 순환문하고 조건문에 대한 문법적인 거는 다 살펴봤어요. 이제 응용을 하면서 연습하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자, 그러면 이 조건문과 순환문은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에서 거의 대부분의 로직을 구현할 때 사용하는 되게 중요한 문법입니다. 어디 가나 항상 쓰여요. 아무리 복잡한 로직이나 알고리즘도 이런 문장부터 시작하고 이런 문장이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응용을 좀 해볼게요. 자, 어떤 응용이냐면 다른 책도 마찬가지지만 하나 새롭게 만듭니다. 자, 뭐 연습이니까 패키지 말고요. 자, 여기서 순환문, 그러니까 EX01이라고 할게요. 엑서사이즈 연습. 자, 메인을 체크해주고 피니시를 눌렀어요. 자, 제가 클래스 만들 때 항상 첫 글자는 대문자죠?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제가 화면에 이렇게 한번 출력하고 싶습니다. 2 곱하기 1은 이 9구단이죠? 자, 이 9구단 어떻게 만들까요? 항상 어느 프로그램이든 이게 포문을 설명할 때 9구단 가지고 일단 연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럼 결과는 뭐 다 안 써도 되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쓰고 있네요. 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면에 이게 출력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이거 출력하려고 하면 자, 기본적으로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요거잖아요, 요거. 자, 요런 문장을 만약에 쓰면 요런 문장을 쓰면 화면에 어떻게 출력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요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을 다 쓸까요? 과연? 세 개만 씁시다. 과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자,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제 뭘 요구를 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 밑에 거까지 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요런 형태를 9번 출력할 거예요. 9번. 자, 이 첫 번째 출력할 때는 2 곱하기 1은 2라는 문장을 출력할 거고요. 두 번째 출력할 때는 2 곱하기 2는 4라는 문장을 만들어서 출력할 거고요. 세 번째는 2 곱하기 3은 6이라는 문장을 만들어 출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이런 형태의 코드가 9번 순환해야 되겠죠. 자, 제가 분명히 9번 순환한다고 그랬죠. 그럼 순환문, for문과 while문 중에 어떤 거 써야 되겠죠? 어떤 거 쓴다고요? 9번 순환한다고 횟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어떤 순환문? 순환문 딱 두 개잖아요. for문과 while문인데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순환하는 횟수가. 그럼 어떤 거 쓴다고요? for문 써야죠. 자, 그래서 포문을 쓸 거예요. 자, 포문 쓰는데 어려워하지 마시고 F5R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키를 눌러서 이런 자동 완성된 기능을 이용하고요. 자, 9번 순환을 시킨다. 이렇게 하면 9번 순환이 되는데 이때 순환할 때마다 변수 i의 값을 이용하고 싶으면 이때 i는 0부터 8까지가 되는 거죠. 0부터 8. 그죠? 그럼 그 i를 하나씩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주면 i는 1부터 9까지 이게 9번 도는 동안 i는 1부터 9까지 변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1, 2, 3, 4, 5, 6, 7, 8, 9의 자리에 대신에 이 자리 대신에 i가 변수가 이거 숫자가 아니라 1이 이렇게 문자열이 아니라 변수 i로 표현하면 2 곱하기 1, 그 다음 문장은 2 곱하기 2, 그 다음 문장은 2 곱하기 3 이런 표현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문장을 끊어주고 더한 다음에 1 대신에 i 그리고 더하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2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버리면 답만 되죠. 자, 그럼 여기가 실제 우리 문장 하나만 썼지만 순환문을 이용해서 9번 출력을 했고요. 그리고 구구단 뒤에 오는 것처럼 1부터 9까지 표현을 해줬어요. 그럼 여기에 2로 고정되어 있죠, 지금. 2로 고정되어 있는 요 자리를 지우고 뭘로 바꿔줘요? 2로 고정되어 있는 요 자리를 뭘로 바꿔주면 됩니까? 는 한 다음에 요 2가 아니라, 는 한 다음에 요 2가 아니라, 2 곱하기 1은 2, 그 다음에 4, 6, 8, 10. 실제 요 곱하기의 값을 여기에 넣어주면 되잖아요. 곱하기 값을. 그죠? 그러면, 요렇게 문장의 형태를 만들고, 더하기, 어떻게 했어요? 2단이니까. 2 곱하기 i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런, 구구단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요. 자, 그래서 순환문은 언제 쓰냐면 내가 반복해야 되는 횟수를 알고 있을 때 이건 while문 아니잖아요.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가 아니라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9번 순환할 수 있도록. 그 9번을 순환하면서 고정된 값 2는 고정된 거니까 문자 형태로 놔두고 여기 1, 2, 3, 4, 5부터 9까지는 순환문이 첫 번째일 때 1이라는 표현을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 순환할 때 2라는 표현을 만들어주고, 세 번째 순환할 때 3이라는 표현을 만들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9번 순환할 때 9까지 만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거 없이 통문에 있는 요 i라는 변수, 이 i라는 변수는 통문의 회전수를 컨트롤하기 위한 변수였는데, 이걸 이용하면 되겠더라. 그죠? 원래는 0부터 9까지 하면 9번 도는 거지만 원래대로 하면 i는 0부터 8까지 밖에 안 오니까 1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하면 1부터 9까지니까 결국 10번 돌게 되잖아요. 그죠? 9까지 9번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요게 만약에 복잡하다라고 하시면 직관적으로 좀 안 보인다. 9까지 도는지 10까지 도는지 잘 헷갈린다. 그러면 i는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1부터 9까지 i가 1부터 9가 될 때까지 순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번에 또 하나 응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new를 하고 클래스를 한 다음에 이번엔 ex02라고 하고요. 메인을 체크한 다음에 자, ex02라는 프로젝트에 메인이라는 실행할 수 있는 함수를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이 메소드 안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 얘를 실행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자, 문제. 사용자로부터 횟수를 입력받아서 별표를 찍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자, 몇 개의 별표를
표시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사용자가 만약에 0, 10이라고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화면에 뭘 출력해야 되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요렇게 출력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처음에 요거 입력하는 것만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스캐너 SC는 new 스캐너라고 하고 시스템 앞에 S 대문자예요. in 해갖고 입력받을 수 있는 SC라는 객체라고 하는 애를 만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입력을 받을 때는 sc.next int라고 하면 숫자가 입력받는 거죠. 그래서 int count라고 할게요. 횟수니까.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그럼 이전에 이제 이게 나오겠죠? 이거 sc.next int 하면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값이 들어가니까 그 전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거를 물어봐야죠. 요거를 사용자한테 한번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그러면 사용자가 뭔가 값을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이럴 때 자, 출력할 때 이렇게 프린트 LL 하면 밑으로 출력하여 한 칸씩 띄니까 LN을 제거하고 요렇게 별표하면 일단 화면에 하나 찍는 거예요. 입력한 숫자의 값 상관없이. 이 상태로 만약에 프로그램 돌리면 몇 개의 별표를 표시할까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이라고 입력하면 10이라는 변수가 count라는 10이라는 값이 count라는 변수에 저장은 되지만 걔를 활용하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냥 저장만 하고 끝나고 화면에 그냥 별표 하나만 찍을 건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뭘 하고 싶으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요 숫자만큼 얘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그대로 하면 그냥 몇 개, 제가 해서 10개라고 하면 그냥 얘가 하나 출력하도록 했으니까 하나 나오잖아요. 근데 10개니까 별표가 하나, 둘, 셋, 넷, 다 쭉 10개로 표시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얘기했죠. 이럴 때 포문과 while문 중에 뭐를 쓴다고요? 자, 포문을 쓸 거예요? while문 쓸 거예요? 어떤 걸 썼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왜? 횟수잖아요. 그럼 포문, 자, 이거잖아요, 문법적으로. 자, 이럴 때 이 자리에 뭐 온다고 그랬어요? 횟수 온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제가 10이라고 하면은 10번 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10 대신에 뭐가 와야 돼요? 10 대신에 뭐가 와야 돼요? 10 대신에 뭐가 와야 돼요? 횟수 받았잖아요. 횟수 입력 받았잖아요. 사용자가 입력한 횟수 어떤 변수가 갖고 있죠? 카운트가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온다? 카운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사용자가 10이라고 하면 이 자리에 10이 되는 거잖아요. 10이 되면 폼은 10번 돌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이 안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죠? 맞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실행했을 때 제가 10이라고 입력하면, 아이고 100일 너무 크다. 10이라고 입력하면 이거 10개 찍었잖아요. 그죠? 10번 돌았으니까. 맞나요? 맞죠? 자, 그러면 한 20 해볼까요? 20만큼 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첫째 시간 마무리 하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 계속 요거 연습을 할게요. 표현하는 방법.